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재무부 장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수많은 정치 행사 중 하나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바로 이날, 바로 이 자리에서 미국이 지난 몇 년간 정말 치밀하게 설계해온 거대한 국가 전략의 실체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딱 드러났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지금까지 우리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추면서 분석하고 예측했던 모든 것들이요,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는 걸 미국 금융 시스템의 최고 수장, 재무장관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받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분석은 바로 그날 터져나온 폭탄 선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총 6단계에 걸쳐서 이 거대한 그림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첫 번째, 모든 걸 바꿔버린 재무장관의 폭탄 선언부터 분석하고요. 두 번째, 그 선언을 현실로 만드는 달러 제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들여다볼 겁니다. 세 번째, 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연준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 그 내막을 살펴보고, 네 번째, 이 모든 계획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 바로 트로이 목마의 정체가 뭔지 밝혀낼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이죠. 중국의 반응을 통해서 이 전략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검증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미래의 부를 손해줄 수 있는 승리의 공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시간은 2026년 2월 4일. 장소는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장입니다. 신임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증인석에 앉아 있어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모든 눈과 귀가 바로 이곳으로 쏠렸습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인사청문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곳에서 미국의 다음 100년 금융패권을 결정지을 엄청난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정부의 재정을 조달하는 중요한 특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 이 정도로 보이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역사상 가장 대담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민간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서 미국의 그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달러 패권을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서 디지털 세상으로 영원히 확장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인 셈입니다. 골칫덩어리 위협으로 여겨지던 게 이제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순간입니다. 베센트 장관의 비전은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을 그냥 크립토 수도로 만들자. 이게 단순히 기술 혁신을 장려하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완벽한 국가 전략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조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본을 미국의 법과 규제, 그리고 시스템 안으로 싹 끌어들여서요, 달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자산을 달러 제국의 새로운 영토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비전이라도 그걸 현실로 만들 법적인 장치가 없다면 그냥 공허한 외침일 뿐이겠죠. 하지만 미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선언을 뒷받침하는 법적인 엔진, 이 모든 전략을 가능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법안이 바로 달러 제국의 새로운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의 이름, 바로 지니어스법, 지니어스 액트입니다. 2025년 7월에 이미 발효가 됐는데요. 미국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인데 이름 한번 기가 막히게 짓지 않았네요. 말 그대로 정말 천재적인 법안입니다. 이 법이 대체 어떻게 달러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창조하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의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법안이 돌아가는 방식은요, 그야말로 마술에 가깝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첫째, 전 세계 누구나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삽니다. 둘째, 그 코인을 발행한 회사, 테더나 서클 같은 곳은요, 법에 따라서 반드시 그 1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서 보관해야만 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셋째, 바로 여기가 이 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핵심이에요. 법 제4조 11항에 따라서 발행사는 여러분에게 단 1원의 이자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수억,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 사실상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역사상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아무 비용도 안 들이고 어마어마한 돈을 조달하게 되는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38조 5,600억 달러. 이게 바로 미국의 국가 부채입니다. 감도 안 오죠? 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빚더미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전 세계 모든 개인의 디지털 지갑을 자기네들 금고로 만들겠다는 진짜 기상천외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니어스법이 그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완벽한 실행 도구인 셈이죠.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책 만드는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그림제 금융이다, 통제 불가능한 위험 요소다 이렇게 취급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보세요. 관점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정부의 재정을 조달하고 달러 패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도구가 된 겁니다. 위협에서 무기로 완벽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자, 세 번째 장입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존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권력,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면 낡은 권력은 길들여져야 하는 법이거든요. 지금 워싱턴에서는 재무부와 연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연준을 공격하기 위해서 마법의 돈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정부기관들은 전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써야 하는데 연준은 스스로 돈을 찍어서 막대한 운영비를 충당합니다. 베센트는 바로 이 정을 콕 집어서 마법처럼 돈을 만들어 쓰는 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감시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건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그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성역에 정면으로 칼을 겨눈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연준에 대한 공격은 아주 치밀하고 또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베센트 장관은 연준의 예산 독립성을 문제 삼고 심지어 과거에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던 사례까지 끌어들여서 정치적 압력은 원래 있었던 거다라는 논리를 펴죠. 동시에 법무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개인적으로 조사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통화 정책의 주도권을 선출되지 않은 기술 관료 집단, 즉 연준의 손에서 선거로 뽑힌 권력인 행정부로 가져오겠다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장, 이 거대한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도 만들었고 기존 권력인 연준도 제압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남았죠. 대체 어떻게 전 세계 80억 인구를 이 미국 중심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 바로 이때 성벽을 무너뜨릴 트로이 목마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디지털 화폐 전략의 성패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수많은 가상자산들은 너무 복잡한 지갑, 어려운 기술, 비싼 수수료 때문에 그냥 소수의 기술 전문가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렀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죠. 80억 인구를 모두 담을 수 있는 확장성과 단순함, 바로 이게 미국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이 표 안에 있습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죠. 왜 하필 파이일까요? 첫째, 이미 1,75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신원 인증, 즉 KYC를 완료했습니다. 이건 규제를 지켜야 하는 금융 시스템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둘째, 전 세계에 35만 개가 넘는 분산 노드를 확보해서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강력하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셋째, 스탠퍼드 HCI, 즉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전문가들이 설계해서 기술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스마트폰 터치 몇 건으로 아주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 바로 미국 스탠퍼드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프로젝트는 지금 지구상의 파이 네트워크가 유일합니다. 여기서 스탠퍼드 HCA,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기술이라는 게 왜 그렇게 결정적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통 개발자들은 기술부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창립자들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가장 직관적으로 수십억 명을 이 생태계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의 결과 동네 가게 사장님이 단 10분 만에 자기 가게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평범한 개발자들이 쉽게 앱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앱 스튜디오 같은 혁신이 탄생한 겁니다.
기술의 장벽을 심리학과 디자인으로 완벽하게 허물어버린 거죠. 그리고 파이는 더 이상 그냥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용자들의 기기 자원을 연결해서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른바 디핀으로 진화했습니다. 2025년 10월에 파이벤처스가 AI랑 로봇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오픈마인드라는 곳에 투자를 했고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35만 개의 노드들이 실제로 복잡한 AI 연산 모델을 성공적으로 돌려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단순히 코인을 채굴하는 걸 넘어서 다가올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실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거대한 분산형 슈퍼컴퓨터 인프라가 된 겁니다. 5번째 장입니다. 이 모든 미국의 전략이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돼요. 적의 반응의 말로 전략의 성공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이 타임라인은 진짜 한 편의 첩보 영화 같습니다. 2025년 10월 파이가 AI 연산 능력을 증명하면서 디핀으로의 진화를 선언합니다. 그러자 불과 2달 뒤인 12월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파이코인이라는 특정 프로젝트 이름을 콕 집어서 자본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2026년 1월 기존의 무이자 원칙을 깨고 파격적으로 이자를 주는 디지털 위안화를 출시하죠. 이 모든 건 단 하나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중국이 파이 네트워크를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자국의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고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미국의 전략적 무기로 정확히 인식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결국 미래의 디지털 통화 전쟁은 이 두 가지 모델의 대결로 압축됩니다. 왼쪽의 미국은 이자는 없지만 달러라는 강력한 기축 통화와 압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가 주는 신뢰를 무기로 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중국은 국가의 완벽한 통제 아래 약간의 이자라는 금전적인 당근을 제시하죠. 여러분은 어떤 시스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유로운 네트워크와 신뢰인가요? 아니면 국가의 통제와 약간의 이자인가요? 어쩌면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금융, 기술 전략들을 하나로 묶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와 권력을 지배할 승리의 공식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와 기술, 그리고 개인이 결합된 새로운 시대의 생존 공식입니다. 이 전략의 가장 천재적인 부분은요, 이게 완벽한 정치적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AI와 로봇이 수많은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공포, 이거 모든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잖아요. 과거처럼 공장에 보조금이나 주는 방식은 효과가 없었죠. 하지만 새로운 해법은 부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꿉니다. 바로 노동의 가치에서 네트워크의 지분으로 부의 기준을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유권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AI 로봇 때문에 당신의 일자리는 사라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로봇이 돌아가는 네트워크의 소유권, 그 지분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와, 이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정치적 약속입니다. 이 표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과거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미국 국채를 사주는 B2B, 즉 기업 대 기업 방식으로 달러 패권이 유지됐어요. 하지만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미국 정부가 전 세계 80억 개인들의 웹 3.0 지갑과 직접 연결되는 B2C, 즉 기업 대 소비자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동맹이나 외교가 아니라 지녀스법과 같은 코드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최종 결론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80억 인구를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 국채를 무이자로 사주는 영원한 채권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디지털 지갑이 곧 미국의 국가 근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달러 패권을 다음 세기까지 영원히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최종 설계도이자 승리의 공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디지털 자산을 담을 지갑은 과연 누구의 손에 어떤 시스템 위에 놓여야 할까요?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마주한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